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월에서 8월 서울의 평균 오존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도 10년 전보다 9배 넘게 늘었는데 오존에 반복 노출되면 호흡기 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배터리 전기차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3%포인트 줄었습니다.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로를 가동하고 늦가을쯤 상업용 발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해 원전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전역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댐 공사로 물에 잠겨있던 마을이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세르비아에서는 수도를 지나는 강이 녹조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9배 이상 늘고 발령 횟수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날은 2015년 사흘에서 올해 31일로 발령 횟수도 4회에서 109회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오존 평균 농도 역시 0.044ppm으로 2000년 관측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시는 지표 근처의 오존은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해 감각기와 호흡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와 어르신은 과격한 운동이나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 가운데 도시 숲이 도심보다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최대 30%가량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여름 홍릉숲과 천장산 인근의 도시숲, 그리고 도로, 주택가 등 도심 17곳의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비교 측정한 결과 도시숲과 도심의 더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도시숲이 이틀, 도심이 열흘로 도시숲이 도심에 비해 확연히 낮았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밤더위가 나타났던 올여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도 도시숲은 5일에 그친 반면 도심은 17일로 무려 약 29.4%나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도시숲은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는 그늘 효과와 함께 나뭇잎에서 수증기를 뿜어내 더운 열기를 식혀주는 증산 효과가 있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무더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9월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수도를 흐르는 강이 녹조로 뒤덮였고 그리스에서는 댐 건설로 수몰됐던 마을이 30년 만에 물 위로 나타났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강물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초록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언뜻 보면 풀밭과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올여름 내내 폭염과 가뭄이 이어진 세르비아에서 녹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계속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들고 있어 상황은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i smo svedoci ovih klimatskih promjena koje se sada dešavaju. Mesecima nije bilo dovoljno padavina, odnosno uopšte. To malo što je poprskala kiša, to nije ništa. Za vodotokove je to katastrofa.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150km쯤 떨어진 모르노스 댐. 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겼던 마을이 3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뭄으로 댐 수위가 평소보다 40m나 낮아진 겁니다. Άμα συνεχίσει θα φανεί το χωριό όλο. Μέχρι στο πάτος ο χώριος, η εκκλησία, το κάτω μέρος, που ήταν το σπίτι μας, θα φανεί. 그리스는 올여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물론 최근 몇 달 동안 비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수도권 400만 인구의 수원지 모르노스 댐의 담수량이 급격히 줄자 정부는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연중 무휴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원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은 기상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한국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도록 다양한 국제 포럼 등을 통해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국내에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왜 자국에서 하지 않는 것을 수출하려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에너지 정책을 원전 중심으로 수정한 것이 원전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로에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원자력 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노르망디 해안가에 있는 플라망빌 원전 3호기가 핵분열 연쇄 반응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공사 측은 지속적인 핵분열을 통해 원전의 출력이 25%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전력망과 연결해 상업용 발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상업용 발전은 늦가을쯤에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프랑스의 57번째 원자로로 애초 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1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4조 원 수준이었던 건설 비용도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2035년부터 15년간 최대 15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응급실 위기는 이번 의정 갈등 탓이 아니라 필수 의료의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증 환자를 병의원에서 진료하고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의 핵심 기능인 중증 환자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오히려 66명 늘었고 중증 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7곳만 줄었다는 겁니다. 응급실 의사 숫자가 줄어든 건 전공의 집단 이탈 탓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 투입하면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응급실의 진료 차질은 의정 갈등 탓이 아닌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오래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대로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중증 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응급실은 99%가 24시간 정상 운영 중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실 붕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통상 연휴에는 평상시보다 환자가 1.6배 늘어나긴 하지만 이 가운데 경증 환자가 80%에 달한다며 병의원을 찾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응 체계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는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정증 환자의 분산도 중요하지만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런 병원의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의 지원이 없으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며칠 뒤 상황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과부하라는 의료진과 버틸 여력이 있다는 정부의 평행선 대치는 8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이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신규 응급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은 정상 운영하고 19일 야간 진료를 제한합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 7시까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초중증 환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서 건국대 충주병원은 야간과 주말에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고 강원대 병원과 세종 충남대 병원도 성인 야간 진료 제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야간 진료를 제한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아침 출근길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이 개약이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더 부추긴다고 주장했는데요. 병원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망스럽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학교 병원. 정식 진료가 시작되기 전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에 이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질환을 치료 불가능한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소송에 시달리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을 방치하여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 의료를 살려야 된다니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고 의대 증원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더 부추길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이 아닌 계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필수 의료 의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고 그다음에 후배들이 지금 돌아온다는 애 없어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타협하지 않는 양측이 원망스럽습니다. 병원마다 전화를 해요. 병원에서 안 받아요. 오지 말라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오는 9일 수시 모집 시행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입시가 진행된다면 필수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유행하면서 공항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했는데 특히 새로운 감염병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남성이 심하게 기침을 하며 인천공항 검역대로 향합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내에서 감염병 증세가 나타났고 절차에 따라 공항이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마스크랑 장갑은 착용하셨나요? 증상 있으시니 마스크 벗지 마시고 감염관리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검사가 진행됐고 1급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임산부가 검역대로 들어옵니다. 영유아나 응급 환자에 더해 임산부는 특수 의사 환자로 분류돼 중증도 평가 뒤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됩니다. 저희가 검역관과 함께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모두 질병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함께 진행한 대응 훈련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유행하는 환24라는 미지의 감염병이 국내에 처음 유입되는 것을 가정해 대처법을 연습한 겁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기내뿐 아니라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 가족 여행객 가운데 미성년자 유증상자가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증상자만 격리를 하고 그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가 원할 경우는 음압격리실에서 동반 입실이 가능합니다. 치료법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감염병을 가정한 만큼 신속한 검사와 빠른 격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미지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외 입국자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보건 전문 기관들이 새로운 감염병 출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상황. 질병청은 이번 훈련에 이어 이달 말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과도 연계해 추가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첨단 나노 구조체를 활용해 암 조직에서만 약물을 방출하는 새로운 약물 전달체를 개발했습니다. 연세대 노영훈 교수 연구진은 세포 내 흡수율이 높은 나노셀룰로스와 암 조직의 산성도에 반응해 약물을 방출하는 염기 서열로 구성된 고분자 DNA를 결합한 DNA 나노 구조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나노 구조체가 나노셀룰로스의 고유한 특성과 DNA의 다기능성을 결합해 암 치료용 약물 전달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카보하이드레이트 폴리머에 실렸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뇌암과 관련이 없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WHO는 1994년부터 2022년까지 28년간 발표된 관련 연구 5천여 건을 검토하고 그중 63건을 최종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 이용과 뇌암 발병 간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그간 뇌암과 휴대전화 등 무선 전자기기가 발생시키는 전자파 노출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분석 결과 10년 넘게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평소 통화를 많이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뇌암 발병 위험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나 TV 송신기, 또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뇌암이나 백혈병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규제기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2024가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 파르나스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바이오 대전환 10년을 준비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백신,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는 포럼과 글로벌 규제 당국자 초청 워크숍 등 규제 당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규제 협력의 장으로 매김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가 바이오 의약품 발전과 혁신의 플랫폼이 돼 새로운 바이오 시대를 여는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최해온 국제 행사로 올해 10년째를 맞았습니다. 1과 0이 공존하는 양자 중첩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현재 여러 방식이 이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자, 즉 빛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8큐비트 규모의 칩을 개발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전 컴퓨터는 정보를 1과 0의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의 최소 단위, 큐비트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상태를 동시에 갖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태, 즉 양자 역학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로도 몇백 년이 걸리는 계산을 단숨에 풀어냅니다. 큐비트를 구현해내는 방법은 다양한데 현재는 초전도와 이온 트랩 방식이 가장 상용화에 가깝습니다. 광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개발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전망이 밝습니다. 상온에서 작동하고 오류 정정이 다른 방식보다 쉽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사이퀀텀과 자나두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광자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 개발 회사입니다. 광자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광자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지나가는 광자들을 계속 측정하고 그 뒤에 있는 것으로 얽힘으로 연결을 하고 해서 계속 계주 달리기처럼 바톤 터치해서 가는 그런 것처럼 해서 광자들로 양자 컴퓨팅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손톱만한 실리콘 칩에 광자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양자 얽힘 현상도 6큐비트 규모에서 확인했는데 둘 다 세계 최초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큐비트의 연산 오류 수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5년 안에는 해외 기업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치의과학과 이성중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성중 교수는 뇌를 구성하는 신경교 세포에 의한 정서와 사회성 행동 조절의 기전을 규명하는 등 뇌과학 연구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보인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뽑아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는 상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 영향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꾸준히 늘었지만 K배터리의 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434.4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보다 3.1%포인트 하락한 21.5%에 그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해 3위를 유지했고 SK온은 4.5%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북미와 유럽에서 견조한 판매를 보이며 13.2%의 성장률을 기록해 점유율 6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CATL은 점유율 37.6%로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고 중국의 비아디 역시 점유율 16.1%로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상위 12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역성장하며 7위에 머물렀습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자동차 공세 속에서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유럽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폭스바겐이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본거지인 독일에서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6개 완성차 공장 가운데 최소한 1곳, 그리고 부품 공장 1곳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진은 또 30년째 유지해온 고용안정협약도 종료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일자리 2만 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물론 최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집권 사회민주당도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이 극약 처방에 나선 건 전기차 수요의 부진과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 예상보다 수익성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Party in der Branche, von der deutsche Hersteller lange Zeit gut profitiert haben, ist zu Ende. Wir haben einen neuen Wettbewerb, insbesondere eben auch aus China. 전기차 경쟁에서 밀린 유럽의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르노 등 세 업체의 공장 가운데 30개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은 상반기에만 279만 대를 수출하며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켰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다음 날 공교롭게도 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이른바 디젤게이트 당시 최고 경영자가 9년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미국의 배기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차량 1,000만 대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은 나중에야 알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Ich darf im Namen unseres Mandanten erklären, dass er die gegen ihn erhobenen Vorwürfe zurückweist. 디젤게이트를 수습하느라 폭스바겐은 무려 44조 원이 넘는 벌금과 법적 비용을 물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오존주의보가 점점 잦아지고 또 평균 농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요즘은 9월에도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 오존으로 인한 피해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존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등 대기 질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은 현재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앞으로는 많은 변수를 고려한 보다 정교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